자, 화학 양론 조성 스토이키 아메추리 콘센트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학 양론 조성, 완전 연소 조성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점선 있죠? 이 점선. 이 점선이 바로 이 양론, 여기 있잖아. 화학 양론 조성비라는 선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왜 여기 한 점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가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치가. 그러면 이 수치를 개선할 수 있냐? 또 약으로는 어떻게 쓰냐? 이거를 CST라고 씁니다. 스토이키 아메추리 콘센트레이션. CS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L25는 0.55, CST 이렇게. 그죠? 네. 자, 계산을 한번 해보죠. CO2 플러스 H2. 3개, 8개 사쓰고, 여기는 3위는 U, 4위는 4에서 10개니까 이게 5를 썼어요. 그렇죠? 또 한번 해볼까요? CH4 더하기 O2. CO2, H2. C 한 개, 1. 4개, 2. 1, 2는 2, 2, 1은 2. 맞아요? 그러면 4개니까 여기 뭐야? 2, 2는 4. 산소는 뒤집어서 맞춘다. 그죠? 역으로다. 그러면 이런 걸 알았을 때 C 2개, H 2개, O2, CO2, H2O, C 2개네? 그럼 뭐 써야 될까요? 2 써야 되고. H 2개예요? 뭘 써야 될까요? 1 써야 되겠죠? 그죠? 2, 2는 2, 1, 1은 1이에요. 4네요. 2, 2는 4, 1, 1은 1. 그럼 5개잖아요. 5개 되려면 이게 2.5를 쓰면 되겠죠? 아니면 뭐 2분의 5라든지.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1대 2.5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2와 1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죠? 1과 2.5가 반응을 해서 2 플러스 1이 생긴다고요. 이게 수치가 같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같으려면 이게 C 2개, H 2개, C 2개, H 2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치가 똑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기도 당연히 위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뭘 얘기하는 거 아니면요. 계산을 할 때 이건 B잖아요. 1일 때 2.5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걸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라는 뭐 주관식은 아니지만 다음 중에 골라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이거는 탈락이에요. 분수라든가 소수는 이렇게 몰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정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수가 될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2가 되면 이게 완전 연소 반응식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찾아라, 쓰라 그러면 이렇게 정수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H2S예요. 이거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분명히 황화수소, 유화수소 4345유에서 외웠어요. 이 폭발 범위도 있고요. 자, 일단은 얘는 완전 연소 하면 공기하고 만날까요? 산소하고 만날까요? 뭐하고 만날까요? 질소하고 만날까요? 당연히 산소하고 만나겠죠. 그래서 산소를 일단 무조건 써요. 그러면 H하고 O 뭐가 생각이 나죠? 예, H2O가 생각이 나죠. 자, S하고 O 뭐가 생각이 날까요? SO2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SO2. SO2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맞추면 돼요. 2개네요? 2개 맞죠? S 한 개예요? S 한 개 맞아요. 그죠? 산소 개수는? 예, 1, 2, 3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2분의 3을 쓰든지 1.5를 쓰든지 하게 하면 3개가 맞았잖아요. 일단은 계산할 때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라, 찾아라 하게 되면 또 2를 곱하면 되겠죠. 2, 3, 2,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맞추는 거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거꾸로 맞추는 거는 산소다라는 개념만 알면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왜 이거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몇 개를 해봤는가 하면 일단은 이 완전 연소 반응식이 세워져야 CST를 구할 수 있어요. CST는 농도입니다. 농도예요. CST는 농도입니다. 몇 퍼센트냐 이런 얘기예요. 몇 퍼센트냐. 그러면 뭐 중에 몇 퍼센트겠어요? 네? 공기 중에 몇 퍼센트입니다. 항상 퍼센트는 공기 얼마 분의 아니에요. 퍼센트는 전체 분의 성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전체는 공기 분의 포로판이겠습니까? 포로판 분의 공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공기 더하기 포로판이 전체잖아요. 분의 포로판 곱하기 100이 퍼센트. 그러니까 항상 전체 분의 성분 곱하기 100이 퍼센트 농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포로판에 C 3개, H 8개의 CST는, 그죠? CST는 공기 플러스 C 3개, H 8개 분의 C 3개, H 8개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넣었으면 C 3개, H 8개 몇 몰이에요? 1몰이잖아요. 1몰. 그죠? 1몰. 곱하기 100. 뭐만 넣으면 돼요? 공기양만 넣으면 되죠? 여기에 이게 공기가 아니라 산소다 그러면 5를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럼 공기는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네. 5 나누기 뭐예요? 0.21. 저번에 했거든요. 그죠? 맞죠?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CST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데, 이 완전 연소가 반응식을 세울 수가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계산 중에 하나예요. 개념을 알아두시고,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면 쉽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계략 계산할 수 있어요. 25도씨일 때. 네? 예, 0.55 곱하기 CST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봐요. 프로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55 곱하기 이 값이 얼마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해 주실래요? CST가 4% 나오네. 예, 이 계산했더니 해보세요. 2.2% 나오잖아요. 비슷하네요. 그죠? 어디 교재에는 2.2%라고 하고 어디 교재는 2.1%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증명도 되는 거고요. 아, 참 대단하다. 그죠? 하한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30페이지에는 보게 되면 화학양론 조성을 계산을 했어요. 4%로 나왔죠. 뭐에? 프로판의 CST는 4%다. 그리고 조금 전에 L25도씨 했어요. 25도씨에서 하는 0.5가 CST인데 4%를 넣으니까 2.2 신기하게도 나오잖아요. 자, 자연발화 온도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자연발화의 정의, 자연발화의 원인, 자연발화의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자연발화의 원인 중에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의 종류가 있어요. 산화열은 불포화성 수지, 금속분, 석탄. 분해열은 지라면, 셀룰로이드. 다음 중 맞는 거 틀리는 거 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저열, 전도열, 퇴적 방법, 공기 이동인데 다음 중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잘못된 것은 1번 열, 전도율, 2번 퇴적 방법, 3번 공기 이동, 4번 수분. 그럼 4번이 답이겠군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로는 만만한 과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소방원로는 기사 때 무지하게 쉬운 과목이죠. 왜요? 답 외우면 답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로는 지금 무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락은 아니지만 60점 맞기가 좀 힘든 과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과락이 아니냐? 과락 과목은 좀 거의 아니에요. 왜? 뭐 현실 생활에서 뭐 불이하고 뭐 불을 막는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계략적으로 몇 개는 맞거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연발화의 조건, 열의 축적, 열의 발생 속도 좀 요약 정리를 했죠? 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외우는 거 괜찮습니다. 군데군데 요약 정리를 좀 그래도 많이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10번에 보게 되면 자연발화와 열면발화가 있는데요. 이 개념을 봤을 때 여기에서 자연발화, 여기에서 열면발화는 좀 특이하게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발화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발화가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냥 발화가 있고 자연 발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이 발화가 얘도 발화고 얘도 발화도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발화는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요. 예, 얘와 보통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화를 그냥 발화라고 하게 되면 혼동이 되니까 자연자를 꼭 넣죠. 자, 근데 두 개 다 공통은 있어요. 발화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불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발생을 해요? 발화점 이상이 되었을 때 불이 붙죠. 그래서 두 개 다 발화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강제로 온도를 높인 거고요. 얘는 자연이 열 축적에 의해서 강제로 온도를 높이지 않고 열 축적에 의해서 스스로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창고 안에 온도는 40도씩 50도씩 올라갈 수 있죠. 특히나 자동차 안의 온도는 막 7, 8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안에 황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린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자연 상태에서 가열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가열을 한 거예요? 강제 가열을 한 겁니다.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불 붙은 거예요. 여름철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가열을 한 거 아니잖아요. 뭐 불꽃을 대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강제 가열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화점을 시험할 때 이런 도가니법을 써요. 이 도가니 안에 도가니처럼 생긴 이 용기 안에 가열물을 넣고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요거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열을 하는데 어떻게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발화가 아니고 이거를 인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 가열물을 직접 가열을 하게 되면 인화라 하고요. 이렇게 용기에다 놓고 또 이런 벽을 쌓고 여기다 가열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간접 가열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간접 가열조차도 안 한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연발화 그리고 이 열면발화는 자연발화 열면발화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그림에도 있는데요. 한번 보고 설명을 하면 자 이거는 이런 기체의 전체 면을 어떻게 써요? 전체 면을 가열했죠. 전면 가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면을 가열한 거를 자연발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열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가열을 했어요. 전체 면을 가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마다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 비교한 걸 얘를 전면 가열을 자연발화라고 얘를 열면발화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열면발화, 자연발화라고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얘는 그냥 열축적에 의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전면 가열이고 얘는 국부 가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 가열은요, 예, 이게 뭐예요? 이 혼합 기체로 봤을 때 흡열이죠. 흡열은 있는데 얘는 방열이 있어요, 없어요?
방열. 예? 방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요, 국부가열이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흡열이지만 이쪽에는요, 여기 써있죠? 예? 뭐라고요? 방열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방열면이 없고 흡열면만 있다. 얘는 흡열면과 방열면이 있다. 그러면 얘가 온도가 얘가 빨리 올라갈까요? 얘가 빨리 올라갈까요? 당연히 얘가 빨리 올라가겠죠. 가열만 하고 방출되는 열은 없고 얘는 방출이 되니까 빨리 올라가지 않겠죠. 그죠? 얘는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는데 얘는 전체가 온도가 어때요? 균일하죠. 근데 얘는요, 온도가 얘는 높고 온도가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때요? 떨어지겠죠. 불균일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열면, 온도 분포, 화학 반응, 발화 온도. 그죠? 발화 온도가 왜 열면 발화는 높을까요? 예? 계속 방열이 되니까 온도를 계속 높여줘야 겨우 불이 붙는다는 거죠. 불 붙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했을 때는. 자, 연소 생성물, 연소 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독성 가스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참 소방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는 우리 출제위원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친근하여 이산화탄소가 친근해요. 이산화탄소가 친근하죠. 그래서 더 잘 아는 것 중에 한번 보죠. 자, 30분 만에 두통, 기울림, 혈압 상승, 구토가 발생하는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냐? 3%, 5%, 7%, 10%.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CO2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물질, 예? 에 대해서 이런 걸 출제하게 되면 이거는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세트알데히드 증기에 대해서 다음 중 답해라.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요?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찍을 수밖에. 25% 확률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안전관리를 쉽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문제를 한번 제가 출제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가 30점 나오게. 그러니까 문제를 난이도를 되게 어렵게 하게 되면요, 예? 아는 문제가 거의 없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예, 소방시설관리사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 뭐야? 예, 안전관리로. 소방법규는 어쨌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야 되는데 얘는 범위가 무한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되는 대로 보시는데 이런 거는 해봐야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역으로요. 그냥 다른 데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딱 보고 이거는 뭐 답 안 나오는 이건 넘어가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비교가 쉽게 되죠. 자, 독성가스. 조금 전에 일부 이제 거론을 했는데요. 포스겐 COCl2입니다. 이 포스겐은 0.1이죠. 저기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는 O3 있죠. 오전. 또 0.1이죠. 그래서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 소점 두째 자리는 생략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조금 외우면 좋기는 해요. 특히 여기에서 봤을 때 F2CL2, HF, HCl 이런 수치가 1, 3, 5인데요. 보니까 이 중에 수치가 제일 높은 O가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일산화탄소가 있죠. 일산화탄소도 대단히 독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얘가 50ppm이고요. HCl은 5ppm이에요. 10배 맹독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들이 뭐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까? 어떻게 발생을 해요? F2, 네?
Cl2, HF, HCl 이런 것들 어떻게 발생을 해요? 하루겐 있죠. 하루겐 화합물 소화약제. 청정 중에 불활성 가스 청정이 있고 하루겐 화합물 청정이 있죠. 걔들은 F라든가 C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고요. 그쵸? 얘들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사를 하죠. 분해를 내요. 이런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이 온도가 높으면 많이 생기고 온도가 적으면 적게 생기죠. 그래서 불을 끄는데 이런 물질을 빠르게 방사하지 않고요. 이 실내 온도가 550도씨가 넘어갔을 때 방사하게 되면 이 독성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방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실내 온도가 550도씨 이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방출 시간이 이산화탄소는 60초. 불활성 가스 청정도 60초. 그리고 이산화탄소 신분은 60초 곱하기 7분. 그죠? 그렇지만 하루간 화합물은요. 하루간 화합물 10초. 하루간 화합물 청정 몇 초? 10초.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독성 가스 연소 생성물로, 아니, 열분의 연소 생성물이 아니죠. 열 받아가지고 분해하는 생성물이 이런 맹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10초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열분의 생성물이 뭐가 생겨요? 맹독성 가스가 생기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 표 위에인데요. 표 위에 보면 우리가 독성 가스란 정의가 있죠. 허용 농도 몇 ppm? 200ppm 이하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50ppm인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있고 5000ppm인 이산화탄소는 비독성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독성 가스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36페이지 보게 되면요. 2번과 3번에 리설 도즈가 있고 리설 콘센트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 LD50은 LC50과 어떤 차이예요? 경구 투입, 흡입 시험. 경구 투입은 뭐예요? 고체나 액체 덩어리를 먹인 거예요. 그죠? 먹인 거고, 그리고 흡입 시험은요, 기체를 코로 흡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3번의 화염. 화염은 너무나 잘 알아요. 밑에 보게 되면 암적색, 적색, 희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맞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밑에 3번에 보면 파이어 프롬 영역이 있는데요. 연소 화염, 간헐 화염, 부력 폴륨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불꽃을 얘기하는데요. 불꽃이 그림에도 있는데 불꽃이 계속 있는 영역이 있고요. 불꽃이 이렇게 타는데 계속 불꽃이 존재하는 영역이 가끔 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상계를 나눠서 위에는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연기가 있는 거죠. 그죠? 연기 있는 영역을 부력 풀염 영역, 그리고 간을 연속 화염 영역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온도를 봤을 때 여기는 온도가 여기는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낮아요? 맞죠? 답을 얘기했어요. 그죠? 예, 온도가 여기는 낮고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온도가 어떻게 돼? 불꽃이.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끄는데 어떨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nervous 까면 화상이 보여. 초를 끄는데 어떨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잡잖아요. 밑에 온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밑에는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기는 온도가 낮다가 계속 올라가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온도가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의 온도가, 또 여기의 온도가 똑같아요. 온도 분포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최고 온도가 되고요,
최고 온도, 최고 온도, 최고 온도, 최고 온도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알잖아요. 온도가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고요. 온도는 유지가 되고요. 온도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상승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것부터 할까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 부피가, 예? 부피가, 예? 온도가 내려갑니다. 부피가 작아지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밀도는요? 밀도는 커지죠. 그러면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거예요. 예? 무거우면 유속은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요. 유속. 느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부력 편력 영역의 유속은 어떻다? 부력 편력 영역의 유속은 감소한다.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요. 온도가 유지예요. 부피도 뭐 하고요? 유지가 되고. 그죠? 밀도도 유지가 되고. 유속도 유지가 돼요. 유지 같은 말. 일정하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밑에는요. 얘 반대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유속은 증가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교재에는 제 교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유속은 증가된다 요 정도만 나와요. 그럼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적어도 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연속 화염 영역에서는 온도가 무슨 구간이다? 온도가 밑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그죠? 자, 3번의 열, 전도, 대류, 복사인데요. 전도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죠? 예, 고체. 그리고 정지 유체에서. 정지 유체에서. 그리고 대류는요, 유체에서. 이동 유체에서. 그리고 복사는요. 자, 유체가 뭐예요? 유체가. 고체를 유체를 합니까? 액체와 기체를 유체를 합니까? 액체와 기체를 유체를 합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 그죠? 그래서 고체는 전도. 액체와 기체는 대류.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아무것도 없는 거는 복사. 이렇게 되겠죠. 자, 연기의 성상,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38페이지 연기 위까지 이렇게 본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뭐 위주로 말씀드렸습니까? 안전관리론 위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소방시설관리사 필기를 합격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소방시설관리사를 합격을 하고 어쩌면 기술사까지도 합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까? 예, 후자죠. 그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관리사가 아니고 기술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는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사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관리사 되는 포부를 또 기술사까지 할 수 있는 발판을 이렇게 제가 좀 던진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서 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는 학원 원장인데 어디 가서 수업을 듣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맨 처음에 기능사와 기사는 학원을 많이 다녔죠. 근데 관리사와 기술사는 저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쉽게 되더라. 저는 공부하면서 관리사나 기술사 공부하면서 매주 저한테 물었어요. 이 공부 방법이 최선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부 방법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빠르다는 거죠. 저는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일러주는 거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조금만 투자해도 방법은 전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도를 닦을 수 있다. 깨달음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의 기간은요? 길 수밖에 없어요. 합격하는 기간은요? 시간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중요합니다 하면요. 여러분은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죠? 하는 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일러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 순위로 두면 됩니다.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 공부만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요? 휴대폰 사이즈의 암기 카드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세요. 타이핑 치지 마시고요. 왜 또 그런가 하면, 방법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글씨는, 엉망으로 쓴 글씨든 간에 자기는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신기한 거는요, 자기 글씨는 남의 글씨 또는 이러한 책에 있는 이런 텍스트에 비해서 3배 잘 외워진다라는 설이 있어요. 학설이요.